9월과 11월 사이에 당신이 있네.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천진한 웃음 지으며 종일토록 거니는 흰 구름 속에 아직은 녹색이 창창한 나뭇잎 사이 저 홀로 먼저 얼굴 붉어진 단풍잎 속에 이윽고 인적 끊긴 공원 벤치 위 맑은 눈동자처럼 떨어져 내리는 마른 낙엽 속에 잘 찾아오시라 새벽 창가에 밝혀놓은 작은 촛불에 파르르 떨리는 불꽃 그림자 속에 아침이면 어느 순간에나 문득 찾아와 터질 듯 가슴 한껏 부풀려 놓으며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의 속삭임 속에 9월과 11월 사이에 언제나 가을 같은 당신이 있네. 언제나 당신 같은 가을이 있네. 신이시여, 이 여인의 숨결 멈출 때까지 나 10월에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오늘 강릉아슬라디오 동네 사람들 코너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을 편지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대관령을 넘어 다닐 때가 참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바라보이는 산자락이 조금씩 가을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곧 모든 산들이 온통 알록달록 아름답게 단풍들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설레이는데요. 오늘 동네 사람들 코너에 모신 이분은 마치 그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볼 때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동시키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 김형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 이사장 김형남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한울타리 지원센터 이사장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본업 외에도 하고 계신 일들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강릉에서 이제 연세 우유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 모금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강릉권역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강릉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를 맡고 있고요. 강릉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강릉의료원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애지람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돈을 버는 일은 우유 대리점 하시는 것 말고는 모두 봉사활동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봉사를 시작하신 건 그럼 언제부터셨어요? 계기가 또 있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봉사활동은 2011년 말서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계기는 제가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76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30여 명이 넘으세요. 그때 그 남겨진 아이들을 보면서 네네. 이제 그 아이들이 힘들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자고 해서 그때서부터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네네. 예, 딸이 그때가 중학생이었었고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면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 아픔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내 자녀와 같은 아이들이 또 네. 부모를 잃고 네. 아버지를 잃고 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네. 봉사를
해야겠다 네. 마음 먹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닌 아무래도 기부를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언젠가 TV 프로에서 네. 기부를 하느라고 빚진 사람으로 이사장님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빚을 지면서까지 기부금을 내고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네. 제가 2010년 연세우유를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쌍용 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명이 넘는 가장이 돌아가시고 그 가정이 좀 파탄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남겨진 아이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2010년 우유 대리점을 시작하면서요. 초창기에 참 많이 힘들었었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요. 낮에는 사무실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유 영업을 하고요. 하루에 한 2시간 그 정도 좀 자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6월 달서부터 강릉시 종합복지관에 매달 60만 원씩 기탁을 했었고요. 네. 힘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도와드리라고요. 그리고 2012년서부터는 매달 100만 원씩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서부터는 200만 원씩 힘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기탁하라고 좀 그렇게 기탁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서부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로 힘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써달라고 매달 260만 원씩 기탁을 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실 얼핏 들어본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네. 사실 자세히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하여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 리더들의 모임으로요. 1억 원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 가치를 창조해 나가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 이사장님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셨다는 얘긴데 네. 혹시 전국에 몇 명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현재는 3,300여 분이 계시고요. 강원도에는 지금 10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강릉에 지금 27분이 약정을 하셨고 가입식은 이제 11월 1일 날 26번째 분이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전국 평균 한 17,000명에 한 명이 아너 소사이어티고요. 강릉은 7,800명에 한 명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부터 시작해서 60만 원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2011년도 6월 달서부터 2011년 6월인가요? 예.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6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 밥 먹이는데 이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와, 어찌됐든 1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를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네.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네, 더구나 쉬운 결정은 네. 아니셨을 것 같고 네.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그죠? 예. 부담이 많이 되셨죠? 네. 근데 도대체 그렇게 부담이 되고 힘든 가운데 계셨으면서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함께 근무하셨던 네.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도 마음이 아팠었지만 사실은 생활에 네네. 생활 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삶의 끈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나 그 부인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냥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으셔서 열심히 예. 잠도 진짜 쪽잠 2-3시간 주무시면서 벌었던 돈을 네. 정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나눔을 하셨는데 네네. 그것을 결정하고 네. 또 실행에 옮길 때 네. 그것에 대한 또 가족들의 그런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알고 또 지지를 하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네. 처음에는 네. 아내 모르게 했습니다. 모르게요. 예, 많이 혼났고요. 그런 음. 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마음 먹으면은 바로 좀 실행을 하는 편이라서 아내나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요. 네. 네, 다들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쉽게 동의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가족들이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뭐 그렇게 아빠가 네. 기부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 네. 그런 자녀들이니까 네. 성장을 어떻게 했을지는 네.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이사장님은 네. 또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네.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이라고 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님이 좀 일을 많이 하셨었고요. 근데 편찮으신 중에도 이제 주변에서 뭐 힘드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또 도와주시려고 본인 몸이 불편하신데도 말 그대로 이제 오지랖이라 그러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역시 뭐 제 생각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보면서 자란 그대로 따라간다고 네. 아버님으로부터 또 지금 이사장님을 아빠로 둔 자녀분들이 네. 또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또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이미 예. 그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그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궁금한데 네. 이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하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휴교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다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편의점을 가서라도 편의점 내에서도 취식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 네네. 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요.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사람들이 없는 계단 복도나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먹는 것을 보고요. 한 100여 명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고 시작을 한 게 한울타리 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얼만큼 먹을지 밥은 바로 지어요. 쌀을 씻어서 밥은 바로 짓고요. 그리고 반찬과 찌개류는 주변 식당에서 구매를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먹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죠. 네. 옛날부터 왜 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정도에 싹트고 그랬다고 네. 하는데 아이들이 네. 또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또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는데 많은 네. 위로가 되고 네. 또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울타리 지원센터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한울타리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식사 지원이나 간식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역 멘토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 뭐 명망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문화재서부터 뭐 이런 탐방도 다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봉사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을 받는데요. 사회봉사는 사실은 뭐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강릉시에는 저희 센터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1대1로 다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사회봉사를 진행을 하고 특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네. 사회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을 정말 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대하건대 네, 네. 향후 음. 시간이 흐르면서 네. 이사장님과 같은 분이 네. 그 한울타리 지원센터를 이용한 아이들에게서 네, 네. 그 중에 진짜 많은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괜히 감사한 마음이 막 들고 그러는데요. 꼭 이사장님의 생각하고 계신 거기에 맞는 네, 네. 그런 그 지원센터가 될 수 있기를 네. 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어떤 형태로 진전이 되어가길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강릉이 좀 특이하게 한 달에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 노인 인구 비율이 24.27%로 전국에서 거의 뭐 최상위인 도시일 거예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데요. 강원도 평균보다도 강릉시가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센터에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봉사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76세세요. 네. 예,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그리고 공무원을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 격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삶의 지혜나 그리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경험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나는 노인이라서 못해요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을 같이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고령 사회에서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꿈꾸는 게 그런 거를 격대 교육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네. 우리 지금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네. 분들께서도 나도 참 그런 일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를 검색을 하시면 네. 전화번호도 나오고요. 네, 네.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고 네.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 한 100여 명의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게 5,000원에서 10,000원씩 그렇게 좀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시나 도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인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안 굶기고 그리고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고민들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진로나 가족이나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도 뭐 필요한 부분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후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네네. 한울타리 지원센터를 검색을 하셔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작은 마음이라도 네네.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듭니다. 네. 저희가 네. 저희 사무실에 네. 사훈이 더불어 행복하게예요. 음. 여직원들이 이제 그 엄마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4시 반이면 퇴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이제 아프잖아요. 그럼 네네. 병원을 갔다 오게끔 하고, 그리고 엄마가 있는 근무하는 그 옆에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강릉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그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좀 틈새 돌봄이나 이런 걸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잠깐 전에 틈새 돌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서 아프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프니까 네. 병원을 데려가시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시간이 안 될 때는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한울타리 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아까 어르신들이나 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퇴근할 때까지 그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게 틈새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거고요.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은 저희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늘 말씀 이게 함께 나누면서 저는 내내 왠지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남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될 이사장님의 나눔의 행보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릉 하슬라디오 동네 사람들 코너에는 빚을 내서 기부를 하시지만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마음 가득 충전받으며 살아가시는 사단법인 한울타리 지원센터 김영남 이사장님을 모시고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 같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 기꺼이 나누어주는 것. 나눔의 시작은 어쩌면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산자락에 물든 단풍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나눔의 마음들이 따뜻하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물들이는 날들이 되길 소망하며 청취자 여러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양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